이러한 특수 경매 물건을 저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날 강남교육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4월 23일 날 목요일 날에는 이러한 특수 경매 강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무료 공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6시서부터 9시까지 하고 특수 경매 추천과 권리 분석을 하게끔 됩니다. 문자 예약을 010-4444-2069로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그냥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재를 드리고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 준비와 자리를 다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명이 오시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예약은 필수로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게끔 되면 되는데, 장소는 강남대로 96길 12입니다. 강남역 11번 출구나 1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되는데 12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YK 빌딩이라고 있고, 그 YK 빌딩 앞을 도로를 신사동 방향으로 직진해서 한 160m 정도 오시면 우측에 감자탕 건물이 있습니다. 그 감자탕 건물 다음 20m 우측으로 20m 다음번에 있는 건물이 지천 빌딩이고 302호고 명칭은 강남 MPL 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는 분들은 미리 문자로 예약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진짜 소송경매대의 첫 시간인데, 제가 이 출판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걸로는 제가 쓴 책 중에서 제일 안 팔린 책이 소송경매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내용은 좀 듣고 이런 책을 다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여기 왔는데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경매를 하는 사람이 내가 경매를 쓰면 되는 것이고 권리 분석하면 되지 소송할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가 제목 자체를 소송경매라고 한 것은 소송으로 해서 무슨 승계를 받아서 이겨내자 이런 얘기 아니라 제 특수경매는 50%가 합장으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합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가 5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느냐고 아예 협상장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서 소송을 하게끔 되면 소장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장이 넘어가면 그 소장을 받은 사람이 소장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공무사나 변호사한테 이런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틀어서 현금으로 나누게끔 된다. 5분의 1을 받고 지가 5분의 1을 가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현금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을 알게끔 됐을 때 그 현재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협상장에 나오게끔 된다. 이렇게 알고 알고 난다면 협상장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내용은 소송 제일 먼저 지분경매고 그 다음에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또는 내기 전에 당사자를 만나서 협상하는 과정이 나오고
협상을 갔더니 네가 3분의 1 지분, 5분의 1 지분 갖고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나한테 말도 걸지 마. 한번 할 수 없이 소장을 넣지 않습니까? 소송을 내면은 그 사람이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협상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사례가 있고, 세 번째는 협상장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많이 불리하게 되니까 소송을 냈기 때문에 판사님한테다가 뭐라면 이거를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조정으로 의뢰해갖고 조정으로 해서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정을 해서 그러면 네가 이걸 얼마에 어떻게 쓰자고 결정해서 판결문이 다 났어요. 박과 을이 누가 얼마에서 얼마를 주고 얼마를 선고했다. 이대로 한다. 하고 해서 재판이 끝이 났는데 판결이 난들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판결을 받을 때 그럼 내가 여태까지 지조한 청구한다 뭐 한다를 다 취하한다. 그리고 하위를 받는데 하위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을 있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추천 물건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그때도 지분도 있고 건물 매각 제외도 있고 출장을 해야 되는 물건이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서로 때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려고 사는 겁니다.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생선 가게 주인이 생선을 살 땐 자기가 먹으려고 생선 사는 게 아니라 하려고 사는 거고, 과일 가게 주인이 과일을 살 때는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내가 이거를 썼을 때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아는 겁니다. 자, 지분은 제일 먼저 이겁니다.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있는데 팔 하나가 잘라졌다 했을 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팔을 다시 떼야 되니까 팔을 사는 건데 잘라진 팔이 개인한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 팔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지분경매, 특수경매 지분부터 먼저 투자를 하라고 했더니 강의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한 수강생이 와갖고 조용히 교수님 아파트라고 했던 그 아파트 1분의 1을 사서 도대체 뭐에다 써먹으라고 이걸 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분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필요가 없는데 살 수 있으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제일 먼저 할 때는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권리 분석을 해보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내 지분을 마저 매입하지 않았을 때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권리 분석이 됐을 때 그때 사는 겁니다. 이런 권리 분석을 잘못한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우리는 경매로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하고 경매로 팔게끔 되면 경매를 진행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2년이 걸리고 경매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목이 소송경매다 했는데 소송까지 가서 판결문을 받아서 팔았다는 얘기는 수익이 없었고 실패한 누군가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법원에 가서 누가 낙찰을 하면은 낙찰된 가격을 부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가 최고가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다 하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손을 들고 내가 공유자인데 내가 그 가격에 내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내가 공유자라는 걸 입증을 하고 그 입찰 보증금을 내게끔 되면은 그 사람이 낙찰받았던 똑같은 가격으로 공유자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손 들고 신청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법원에 가지 않고 내가 미리 공유자가 수리로 신청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공유자 누구누구가 우선 매수를 신청했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게끔 되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서류로 신청했지 않습니까? 신청했는데 대부분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서류를 신청하게끔 되면은 누가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한다니까 대부분 다른 사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유자도 자기가 이제 신청했으니까 잔금을 내야 되니까 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제 번호를 부르잖아요. 내 사건 번호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낙찰자가 없잖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니까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공유자가 가져간다고. 그러면 안 부릅니다. 사건 자체를 법원에서 부르질 않아요. 취급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분권자가 오늘 아무도 안 부르네 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번 사용한 걸로 해서 또다시 그 사람에게 사용 권한은 사용한 걸로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서류로 신청했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앉았다가 하나 하고 왔을 때 그래서 법원에 가서 사실은 제가 서류로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누구인데 아까 아무도 낙찰자가 없었으니까 최저가로 저를 주십시오 하면 최저가로 매입을 할 수 있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들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법원에서 부르지 않으니까. 대부분 서류로 신청했고 집에 가게끔 되는데 이때는 그 사람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수립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번에 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실전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이 나오게끔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2022 타경 303890 해고 강제 경매로 해서 강릉시 화산동에 토지 건물 11분의 2 지분이 강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강제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이 경매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제출했죠. 7월 12일 날 했죠. 여기 보면 언제 시작했죠? 12월 19일에 첫 시작했는데 경매가 결정되자마자 신청해 놓은 겁니다. 해놓고 이 사람은 여러 명이니까 12월 15일 날 이 사람이 낙찰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청한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식구 이름으로 또 신청한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 가셨죠? 왜? 예를 들어서 엄마와 자식 5명이 같이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지분이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분은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공유자 우선 매수를 와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엄마하고 협정해서 엄마 이름으로 신청 한번 하고 수리로 아무도 안 사지 않습니까? 아들 이름으로 또 한번 신청하고 아무도 안 사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다른 아들 이름으로 신청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신청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싶으니까 한 사람이 가서 공정선 매수 신청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생각에 사건번호도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지. 이 양이 없으니까. 낙찰자가 없으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공유자 신청했다고 공유자 우선량은 이런 말 그러니까 공부를 끝났는데 아무도 없다니까 대부분 지문권자들 그냥 집에 가는데 그렇지 않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저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건데 사건 번호 뭐뭐입니다. 근데 오늘 아무도 안 불렀고 낙찰자가 없는 거, 입찰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저 가격을 주십시오. 그리고 경우는 입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서류만 제출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면 신청하고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저 가격에. 만약에 신청해놓고 낙찰자가 있을 때에 내가 계약을 할 때 입찰 보증금을 내는 거죠. 신청하는 데는 돈 안 냅니다. 신청해놓고 안 할 수,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공시적 우선 매수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런 실전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 1억 3,300에 진행됐는데 결국에서는 보면 이것이 얼마 낙찰이 됐죠? 1억 7,500이 낙찰이 됐죠. 이 사실은 보면 제가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버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취하시킬 수도 있는데 조금 좀 이제 여기 사시는 분이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조금 더 해가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다가 아시는 분한테다가, 경매를 아시는 분한테다가 이렇게 코치를 받은 것 같은데, 저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취하를 시키게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떨어뜨려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교재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3 타경 3493 강제 경매로 해서 토지 지분으로 해서 5분의 1만 나온 건데 건물은 매각에 토지만 나온 겁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여자분이 이제 등록하셨습니다. 이때가 지금 언제지? 2014년도면 지금부터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 여자분이 이제 등록한데 제가 특수경매를 강의한다고 해갖고 제가 지금 골라주면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특수경매 이런 강의도 하고 추천권 강의도 했는데 추천권 강의만 그냥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왔습니까? 했더니 아니 누구가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가서 등록하고 교수님이 하나 찍어준다고 찍어주면은 돈이 되니까 그냥 무조건 등록하고 하나 찍어달라고 얘기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좀 저는 좀 그 돈이 좀 필요하니까요. 꼭 좀 하나 좀 찍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여자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30대 중반쯤 됐었어요. 그 여자분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돈이 필요하대. 그분만 필요해 나도 필요해. 자기는 돈이 필요하대. 그냥 좀 찍어달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돈이 왜 필요한데?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 찍어줄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요 그러더라고. 말이 돼요? 지금 공무원같이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 내가 못 찍어줘 그랬더니 하나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 뭔데? 나는 애가 셋이에요 그러더라고. 야 셋이나 되면 진짜로 필요하겠다. 알아서 찍어줄게. 그래갖고 이제 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아니도 분위기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여자분 내가 여기에 뭐라 그러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서 한 십몇 년 동안을 지금 열개를 투자해갖고 수익을 많이 올라가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좀 친해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내가 농지연금 신청하게끔 만들어가고 포천에서 농지도 사가지고 연금 받을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쌀도 한번 쌀 추수하면은 쌀 한 개씩 집어주고 와. 와서 나 하나씩 주고 해서 좀 친하기 때문에 나 여기서 강의하니까 한번 와서 인사해라 그러면 또 올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하고는 그렇게 한 십몇 년씩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쭉 천천히 그러니까 한 2, 3년 강의를 듣게끔 된 자기가 다 특수경매를 고를 줄 알고 해결할 줄 알다가 보니까 자기가 고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봐야 되니까 추석날 뭐 하나 줘. 그럼 물어볼 게 한 열흘 전쯤에 저기 와. 피 선물 뭐 이런 게 와. 그럼 내가 나를 생각해서 우리 엄마는 얘가 이렇게 피를 선물로 다 보내나? 그러니까 내가 참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런 지나면 못 물어봐. 그래서 그렇지. 그냥 물어보기가 좀 민망스러우니까 아무리 돈을 안 받는다 그래도 민망스러우니까 그냥 카톡으로 커피 한 잔 하고 저기 뭐 패스트에서 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보내고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날 나는 벌써 생각이 나서 내가 불러고 이거 한번 입찰 들어갈래 그랬더니 돌리면서 딱 하고 알았어요 그러더니 낙찰 받았다 그러더라고.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나한테 받았어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받았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나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타고 여기 갔습니다. 현장을 갔더니 이게 집이 어떻게 되냐면 요 집인데 이 집에서 살고 있던 사람 다 위에 있고 부모는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른 데 가서 살고 있고 옆에 집에서 이걸 이미 경매로 나온 걸 낙찰을 받았었더라고요. 뭐 이 집에서 누가 낙찰을 받았었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신장식이라는 사람이 하나 낙찰 받았었죠. 이 뭐. 그러니까 신장식이 어딘가 누군가 봤더니 이 옆집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받아놓고 이걸 전부 다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5분의 1만 받아놓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기본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주인으로 사람이 있느냐니. 원래는 빈집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낙찰받을 또 쓸 사람 없어요.
근데 지분인데 이미 사갖고 옆집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를 갔어요. 같이 가자. 그래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봤더니 마당에서 나이가 한 60대 중반 70대 되신 분이 빗자루를 이렇게 쓸고 있더라가 우리가 가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신장식이 만들어 왔는데 했더니 장식이? 장식이 여기 없는데 장식이 왜? 하고 놀래더라고. 여기 없는데 왜? 그래서 내가 이 앞에 땅을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여기 장식지도 5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연락을 해서 서로 팔든지 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전화번호? 나 몰라?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 전화번호 모르는 엄마 있어요?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 그 있을 때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가르쳐 주는 사람은 낙찰 받을 사람한테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입니다. 가르쳐 주면 얘네들은 준비가 끝났구나. 근데 주는 사람은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주 쉬워요. 이게 아시는 내 경험해 보면 그래요. 저렇게 준 적이 안 가르쳐 주는데 나 몰라.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요. 신장식이한테서 연락이 오면요. 저한테 전화번호 걸어달라고 좀 전화번호 주자고 전화번호를 전화주고 오는 겁니다. 전화주고 올라오는데 아는 게 아니라 연락이 왔어. 저기 뭐 저희 집에 왔다 가셔서 전화를 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 이거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5분의 1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근데요. 근데 신장식 씨도 5분의 1을 갖고 있고 우리도 5분의 1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팔든지 내가 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을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그 가격에 당신이 내 지분을 사든지 아니면 당신이 내가 결정한 가격에 당신 지분을 나한테 팔아. 합리적이지 않아요? 가격은 내가 결정하고 그 가격에 네 지분을 나한테 팔든지 내 지분 아니면 내 지분을 네가 그 가격에 사든지.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라. 그 제가 이거를 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냐면 이게 내가 200만 원인가 얼마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 이 부여의 이 땅값도 알고 있고 부여에 이 당시에 우리 수강생이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갖고 웬만하면 갖고 오시면 제가 다 팔아드릴게요. 경매로 산 것만 하면은 싸게 샀으니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넘게끔만 하면 내가 다 팔아드립니다. 해갖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고 해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200만 원짜리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른 신장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스킨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옆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이제 그 주인공 하고 있는 거 아무 소리 없으니까 그게 맞는데 200만 원 좀 비싼데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얘기했죠. 아니 낙찰 받아서 잔금 내고 등기 이전하고 왔다 갔다 퇴비하고 양도소득세 좀 내고 그러면 돈 남는 거 한 5, 60만 원도 안 돼. 그거 받아봐야. 그랬더니 그 정도만 남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정도 남으면 되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한테 좀 그거를 그 누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좀 현금을 내지 말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순위 신청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야 돼? 차순위 신청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잠깐 있다가 전화를 다시 드릴게 하고 끊었어요. 그럼 나서 그 옆에 우리 그 여자분한테도 아니 공유자 신청지가 순위를 신청해놨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러더니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법원에서 조금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있어서야 이 여자가 법원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봤더니 이제 신장식이 대리인이 들어왔는데 대리인이 입찰에 들어왔더래요. 대리인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여기서 378만 9천 원 썼죠.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 350만 원보다 20만 원 더 썼죠. 얘네들은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고 먼저 보는 것처럼 똑같이 최저 가격으로 자기 혼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들고서 입찰에 들은 거야, 그냥. 공정 우선 매수를 하지 않고.
어차피 더 싸봐야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임차를 들어왔는데 20만 원짜리를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법원에서 신장증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더래.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공무자서 매수 신청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공무자서 매수를 그 자리에서 바꿔갖고 신청을 한 거야. 그랬더니 누구누구 대리인이고 신장증이 대리인이고 있으니까 공무자서 매수 신청했다 보니까 받아줬어. 다 받아준 겁니다. 받아주고 났으니까 이제 입찰 보증금 내십시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얘가 입찰이 지분 늦죠, 통해. 입찰 보증금도 늦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법원에서 뭐라노 보증금 저 통 안에 넣는 말이야. 그랬더니 법원 집행관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보증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요. 안 돼요. 그래갖고 우리 수익생이 다시 낙찰받았다는 게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했대. 신장증. 그랬더니 타수리 신고하라 그러더래. 내가 타수리 신고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150만 원만 주면은 우리가 잔금을 안 내겠다 했더니 조금 더 깎아갖고 뭐 혹시 안 됩니까? 그래서 얼마 하다가 30 얼마 내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돈이 좀 낫겠더라고. 우리 잔금 내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35만 원 낸 거 아니에요? 뭐. 네. 35만 원 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120만 원 불러보자 하니까 한 120만 원만 주면 잔금 안 낼게 했더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해갖고 내가 그 입금시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여자분 계좌번호 가르쳐줘 했더니 계좌번호를 그 번호로 보낸 거야. 근데 얼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속으로 울고 있는데 입금됐네요. 입금됐네. 120만 원 입금됐네요. 입금돼갖고 우리가 잔금을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잔금을 안 내고 하순위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선생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빈 집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옆집에서 사지 않았으면 이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매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거주자가 없고 빈 집, 모친 부친은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시내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와서 반값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지분 경매에서는 여기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권리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